XSFM입니다. PODERA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약간 허한데? SK 없으니까? 그지 않냐? 아니야, 난 이거 좋은데? 그러니까 엔카가 약간 잘 인지가 안 될 수 있어.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트로트라 그럴까? 오늘은 좀 나아요, 제가 보기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5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XSFM의 UMC의 프로듀서고요. 안승준 군이 앉아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SK 없는 게 난데. SK 엔카.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SK라는 그 발음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빠진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실제로는 뭐 이제는 의미도 없는데 뭐. 와, 스폰서 들어온 지 2주차 된 기업에 피해부를 찌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XSFM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JB팍님께서요. 예전에 XSFM이 대기업은 광고주로 안 받겠다고 했었는데 기업 운영 방침이 바뀌었나 보네요.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SK 엔카 직영몰은 대기업 자회사가 아닙니다. 지난달부터요. 사실은 이제 독립을 한 상태인데 그 브랜드를 가져가는 거는 법적으로 허락이 된 상태. 뭐 이런 거죠. 르노 삼성자동차나 뭐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르노 삼성처럼. 예. 르노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사실 삼성이 전혀 개입을 하고 있지 않죠?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SK와 이제 관련이 사라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네. 그렇고요. 그게 사실 뭐 대기업이라고 꼭 흉될 건 아니지만 여튼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알려드리고 뉴스를 봤더니요. 저희들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청취자 여러분 화요일에 들으시죠? 월요일인데요. 우리 동네의 기온이 오늘 아침에 영하 6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주말에는 진눈깨비가 좀 많이 왔어요. 서울 경기 지역에. 아침에 보니까 눈이 확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비로 바뀌고 네. 그 다음에 얼어붙는. 그쵸. 주말에 만약에 그냥 차를 세워두셨다. 맞아요. 바깥에. 그랬으면 이제 하얗게 꽁꽁 얼어붙은 얼음이 잘 코팅된 차량 때문에 고생을 하셨을 수 있어요. 오늘이 올해 들어 제일 추운. 제일 추운 거죠? 네,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차를 산 뒤로 처음으로 약간 이제 그 대시보드가 덜덜덜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승준 군의 정직한 디젤차. 네. 오늘 같은 날 쥐약이죠. 네. 워밍업을 좀 안 하기도 했었는데. 네. 약간 뭐랄까 SK 엔카가 붙고 나서 제 차가 덜덜거리는 그 느낌이 새로 사!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 뭔가 다른 거 사! 제가 늘 그런 음모론을 믿고 살거든요. 네. 땡풀 땡폰 같은 경우는 항상 신제품이 날 때 전전 버전 정도는 폭발하게 돼 있다. 그럼 대체 엔카 직영몰하고 안승준 군네 차 만드는 회사하고 무슨 상관인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하여간 문과나 미대나 닌자처럼 활동을 하는 군이 근거 없이 승질 내기는. 그래서 이제 이거 차를 알아봐야 되나. SK 엔카가 스폰서가 되었는데. 바깥이 추워가지고요. 자동차 유리창 앞창이 얼어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함부로 와이퍼 돌리시면 와이퍼 새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충분히 앞을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얼음에 그 와이퍼를 긁어 먹어봐가지고 알거든요. 확실히 전시장 한번 갔다 왔다고 차에 대한 지식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굴고 있어요.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5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죠. 지난주 수요일에 대전은 팟캐스트 시대 크리스마스 공개방송, 네, 크리스마스 주말 공개방송의 추가표가 결국은 다 판매가 끝났습니다. 예. 발코니석. 제가 꾸준히 발코니석이라고 주장했던. 네. 12월 20일까지만 취소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표는 공지 없이 풀립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시작하죠, 오늘 방송.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입니다.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청취자들의 인생 경험과 바이닐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죠. 당신의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매주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더치 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바디케어 세트, 라파스티체리아에서 빤도르와 파네토네를, 바이닐에서 플럭서스 아티스트의 CD를, 콕 집어 콕 김치에서 김치 맛보기 세트를, SK 엔카 직영몰에서 자동차 케어 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걸 저희들이 직접 보내드리려고요. SK 엔카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수십 박스를 보내왔어요. 아, 그래요? 예, 봤거든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아주 예쁩니다. 네,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죠.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걱정을 더는 방법, 트러스트, 엔카 직영몰, SK 엔카 직영, 뭘로 할까? 오늘까지는 SK 붙여드리죠. 네. 향후 2년간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SK 엔카 직영몰, 하늘하늘 데일리룩, 마스에르,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게 된 광고주. 유면상 PD가 아까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네. SK 엔카의 등장에 깜짝이야. 네. 불이익을 당한 업체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데볼프. 전 제품 10% 할인을 진행합니다.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다시 말해서 이제 SK 엔카에 밀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시간을 확보를 못했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는. 제가 황영애님하고 되게 진지하게 좀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옷을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시제품을 입고 있잖아요. 함부로 비싼 재료로 하려고 비용 많이 쓰다가 크게 후회하거든요. 작은 회사들은 거꾸로 넘어집니다, 그냥. 보통 이제, 그래서 다 이 정도에서 하는구나를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제조와 유통업을 하다 보면 알게 된단 말입니다. 네. 예, 출시가 늦거나 물량이 적거나 이러면 고객들한테도 불편하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속 그런 원자재를 사다 쓰는지, 황야일이님하고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튼. 그럼 원자재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산, 베지터블 가죽. 태닝, 가죽 태닝 최고급. 뷰테로는 많이 들으셨죠?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안승준은 이런 건 우리보다 많이 하는데, 의뢰. 뷰테로. 가죽 종류 중에 뷰테로라고 몰라요? 네. 그 구두도 많이 쓰이고. 네. 물광이에요? 최고급이에요. 네. 그 울프페이스 월렛.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 네. 울프페이스 월렛 고스트 에디션. 네. 올겨울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돌아왔고요. 네. 그린과 초코 두 가지 컬러를 준비했습니다. 요걸 사시면은 가죽 관리 크림 6,000원짜리. 요것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볼프 말랑카드라고요. 그게 뭐예요? 네, 신제품이에요.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잖아요. 네. 뭘 만드는 거예요? 아주 얇은 카드 한 장 크기의 카드 지갑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카드 한 장 넣으려고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건 좀. 정말로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러면 카드가 쉽게 벗겨져요. 네. 사실 그런 저 같은 이런 이견을 제시하실 분이 계실까봐. 네. 카드는 3장까지 수납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떼부자한테 주는 왜 메탈로 된 카드 이런 거 있대요. 근데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계실 리가 없잖아요. 블랙카드. 네, 뭐 그런 게 있다며요.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벗겨져요. 있을 수도 있죠. 계실 수도 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청취자가 되게 거짓인 줄 알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만나잖아요. 그건 그래. 네.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으려고 그러는데 사진 좀 이러거나. 맞아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카드 지갑은 네. 세일이 적용돼서 11,880원밖에 안 됩니다. 카드 3장 넣을 수 있는. 네. 네. 그리고 이제 각인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네. 그 마지막 초급반이 막바지로 모집 중이에요. 네. 그 신솔동 언저리에 있습니다. 네. 예. 차 가져가지 마시고요. 커피 아르케 연말 이벤트 들어갔습니다. 네. 네. 2개를 사시면 하나를 그냥 드리는데 이게 커피 아르케와 XSFM이 함께 해온 지 이제 5년이 돼갑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처음에는 10병 사면 한 병으로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이것도 완전 출혈인데 이러면서 7병 사면 한 병으로 바꿨다가 이 출혈의 크기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커집니다. 네. 이거는 지금 2+1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동일 상품 2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을 쭉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제 한 반년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여전히 이럴 줄이야. 그죠? 네. 어저께 보수 언론지들 보니까, 70% 밑으로 내려갈 위기라고 까고 앉았어요. 지금 박스권에 갇혔잖아요. 70한 5 정도에. 박스권이야.
그때 사실 제가 이제 뭡니까? 문 네. 블렌딩의 캐릭터 상품. 네. 네, 이런 거 급하게 구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천천히 구하세요. 네. 생산이 수요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문 블렌딩도 역시 2개 사면 1개. 그렇습니다. 그냥 드립니다. 무슨 원두 살까 고민되시면 그냥 문 블렌딩이 낫죠. 조합이 좋습니다. 네. 네. 유면상 PD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후기는요. 터키에서 공포의 택시를 경험한 장재혁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아 돌아온 유부남 장재혁입니다. 사연을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형께서 담담하게 읽어주신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만 뭔가 남이 읽어주니 그 상황이 더 생생하게 펼쳐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네. 사연을 이제 자신이 보낸 사연이 저희한테 소개가 되셔서 들으시면 그걸 들으면서 내가 이걸 잘못 썼구나라고 오류를 다시 고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예. 제가 택시에서 굳이 현금을 쓴 이유는 역시 택시에서 모두 카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현금을 소비해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긴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때는 네. 맞아요. 그래서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상권에서는 그 현금 장사를 많이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뭐 이렇게 캔디류랑 뭐 사탕 사탕이 캔디죠. 껌 뭐 이런 거, 작은 초콜릿류 이런 거. 네. 동전 없애기 좋은 것들 사실은 많이 비치돼 있잖아요. 네. 최고는 다시 환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달러나 원화로 다시 바꿔주는. 예, 많이 남겨먹고. 그리고 제가 만약 택시에서 내려서 계산을 못해 트러블이 생겼다고 하면 그곳에서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돌아갈 것 같은 느낌도 아니었으며 혹시나 이로 인해 비행기 탑승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터키 공항에서 택시기사가 터키어로 터키 경호원이나 터키 경찰에게 이런 문제를 과연 사실대로 말했을지 제 얘기를 들어줬을지 만약 내년에도 터키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호객을 하지 않는 회사 택시로 보이는 택시에서 미터기를 돌려서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네. 출장을 많이 가본 회사의 선배님들이 이런 조언을 안 해주셨나 모르겠어요. 숙소에다가 불러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지난주에 사연 보니까 숙소에서 곧바로 출발하신 게 아니지 않았나. 기억이 뭐 들렸다 가셨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큰 건물로 가시면은 그쪽 건물에다가 얘기를 해서 여기 택시 회사 뭐 있느냐. 사실은 요즘에 근데 요즘에 위버도 되게 많이 우버를 위버랜다. 아니면은 많이 우버도 사용하시고, 하나요? 터키에서도. 네. 유럽권에서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정말로 많이 쓰더라고요. 유럽에서. 그럼요. 네, 예. 한국에서는 다른 브랜드가 있죠. 네. 오늘의 첫 곡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미라님의 새로운 앨범이 나와서 예전에 한번 정밀아. 네. 한 몇 년 전에 틀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래 방송을 해서요. 네. 꽃이라는 시에 노래를 붙인 곡을 그때는 틀어드렸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앨범이 나와서 정미란님의 앨범 중에서 그런 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갈 곳도 없어 문 앞에 서서. 네. 정미라님의 두 번째 정규 앨범 2집 정규 앨범 은하수라는 앨범에서 그런 날이라는 트랙을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2017년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언급드린 그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꽃이라는 곡은 나태주님의 시에 곡을 붙인 작년 음반이네요. 이번 앨범에도 그 나태주님의 시에 곡을 입힌 꽃도 앨범 버전으로 새롭게 들어와 있네요. 네. 포크를 기반으로 하는 혼자 하시는 솔로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은 네. 더 이상 새로울 게 안 나올 것 같은 대도 편견이 있지만 항상 들으면은 또 이 사람은 아이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항상 발견되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뭔가 방탈출 카페 같은 노래. 어떤 표현인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데 아이템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콘트라베이스하고 그리고 또 드럼은 빨리 안 나서 나중에 뒤지고 겨우 나왔어. 기본 소품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작업을 했고 그 느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이 정미라라는 뮤지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예, 술책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서 집중을 해서 들으면 딱히 심심하지가 않네요.
맞아요. 좋은 콘트라베이스하고 표현이에요. 예. 계속 주고받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표현했나 봐요.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는 영역인 것 같아도 또 새롭네. 그 말을 듣고 있으면은 되게 또 잘 들리고 좋아요. 앨범을 전체로 듣고 있으면은 이런 게 음악을 듣는 느낌이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방탈출 같은. 정미라의 그런 날. 예. 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 앨범을 쭉 들어서 그런지 네. 풍경과 함께 참 좋다. 음악을 듣고 이렇게 풍경을 바라보는 이런 게 음악을 맛보는 시간의 느낌이었지라고 저에게 좀 다시 일깨워준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네. 좀 썰렁할 때 겨울에 바닷가를 배경으로 뭔가 듣게 될 것 같은 음악입니다. 네. 네. 바이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SK 엔카지경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5회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박보람 씨가 보내주신 사연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네. 작업방 제 방에 이제 그 서재 같은 데서 잠이 든 거예요. 예, 왜요? 원래 이제 아기랑 같이 자는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잠깐 바닥에 누웠는데 깨어나 보니 꽤 오랫동안 잤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 코가 이렇게 막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양해를 목소리가 조금 맹맹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육아한다. 육아랑 좀 별개로 이제 네. 갑자기 잠이 들어서 가습기도 켜놓지 않고 갑자기 바닥에서 잠이 든 바람에. 왜냐면은 원인이 육아가 아닌 이상은 네. 그렇게 요즘 들어 이렇게 어른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잠들 만큼 피곤한 상황이 있겠냐는 겁니다. 예. 모르겠어요. 그걸 저를 좀 위로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가끔 나도 모르게 잘 때가 딱 1년에 한 번 정도 있어요. 선거할 때. 너무 힘들어서 커피도 흘리고. 유현씨님은 기본적으로 잠을 잘 못 이루시잖아요. 그니까. 근데, 그래서 저도 잠 잘 못 이루는 사람이 어쩌다가, 내가 왜 잤지? 싶을 때는. 네. 선거 때처럼 피곤할 때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아무튼, 안승준 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어요. 자, 양해를 부탁드리고 한껏 올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보람님의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아직 사람이 덜 된 아기를 22개월 차 키우는 흔한 미대 졸업생 주부입니다. 네. 아기가 사람이 덜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그 아기가 22살이 될 때까지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27개월 차인데, 미대 졸업생 주부, 저랑 거의 비슷한 어떤 환경입니다. 네, 그놈입니다. 네. 가로 열고, 옆에서 신랑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자꾸 오타가 생기네요. 네. 요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은 네. 주로 일단 신랑함 까고 시작. 네. 때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국민학교라고 표현해 주신 거 보니까 비슷하다. 나이대도 비슷하신 분 같네요. 부모님은 맞벌이로 서울에 며칠 교육을 가신다고 하셨고 집에 남아있을 언니와 저를 돌보기 위해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린 터라 할머니와 함께 병원을 다녀왔고 집에 오는 길에 아픈 손녀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시고 싶으신 할머니는 시장에서 햄을 샀습니다. 햄 비싼데 그땐 소세지지. 이때는 대부분 분홍 소세지를 먹을 때라 햄은 정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햄은 분홍 소세지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요즘처럼 마트에서 햄을 사면 검붉게 만든 밀가루가 나오잖아요. 네. 좀 싼 거라고 사면. 근데 옛날에 햄은 식용유 없이도 부쳐 먹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기 함유량이 높았어요. 그런가요? 네. 오히려 더? 소세지랑 다른 물건이었거든요. 네. 저녁에 할머니께서 해주신 햄 반찬에 맛있게 먹고 식후 30분 동안 언니와 부르마무를 하고 감기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큰 방에서 잡니다. 보일러가 가장 잘 들어오는 따스한 방이니까요. 이게 옛날 집이죠? 네. 이런저런 다른 일들을 하다가 밤이 되면 제일 따뜻한 방에 모여 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큰 방에 가보니 보일러가 꺼져 있고 겨울 이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보면 알아야 돼요. 오늘 나를 보호해줄 오늘의 보호자의 정책이다. 민간요법이구나. 민간요법 장르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감기에는 보일러를 끄고 이불을 여러 겹 두껍게 덮고 자야
몸에 있는 감기열이 바닥으로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요, 이때니까 한 사람만 고생하지, 요즘 같았으면은, 그 할머니가 인터넷에 접속했다. 카페를 만들었다. 큰일 납니다! 아니, 근데, 약간 개연성이 있는 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일러를 너무 많이 틀게 되면은, 엄청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는 것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이제 감기가, 건조함도 무조건 꽤나 큰 적이기 때문에 기침이나 콧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난로를 틀어놓은 다음에 그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잘 때도 근데 그랬나? 아무튼 그 방법이 사람 따라 다른데 같은 맥락인데 이제 너무 보일러를 후끈후끈하게 해서 좋을 일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서 습기 관리를 똑바로 못했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는 늘 편도선이 부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이불로 온도를 유지하고 떼면 이제 건조해지는 걸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뭐 일단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 목소리로 저러니까 다 틀린 소리 같죠? 죄송합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코맹맹이 소리로.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할머니 말에 따라 이불을 숨막히게 두껍게 덮고 잤습니다. 한참 자다 보니 한기가 느껴져 깼고 이불은 어느덧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돌 말아 다. 우리 손녀 우쭈쭈 둘둘둘둘둘. 그래요. 이 참 잠버릇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지만 이렇게 막 등 돌리고 자고 이불 가져가는 거가 되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쌀쌀맞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면서 한 일인데. 자면서 한 일인데 참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둘 다 자다가 어느 순간에 깨보니까 한쪽에 이불이 가 있는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이지 CCTV를 녹화해놓지 않은 이상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화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덮어줬을 수도 있어요. 덥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제 네. 제가 먼저 다 가져갔다가 그죠? 네. 승질나서 다시 다 가져갔다가 상대방이 성질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무의식 중에 다 가져갔고 상대방도 너무 추우니까 땡겼다라는 게 또 호로록 다 땡겨줬고 네,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자다께서 발견한 사람 입장에서는 막 맞아요. 네, 앞뒤 관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구 턴에서 깨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네. 네. 지금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사실 뺏기셨다가 그죠? 아무리 손녀지만 얘도 너무하네. 뭐 이러면서 다시 가져가셨는지 모를 일입니다. 네. 다 덮으시고 전 냉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밥을 먹고 추운 바닥에서 잠을 자서인지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더니 토할 것 같아서 재빨리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저의 우웩하는 소리에 놀라 할머니도 깨셨고 토하는 손녀를 보고 오메오메 내 새끼 우짜까 하며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제 등을 두드려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장실 수건거리에 걸려있는 스타킹으로 제 목을 감으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쌔신이시네요. 미스 스미스시네요. 우리 손녀 고통을 줄여주는. 아픈 건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고. 가망이 없다. 아예 내일부터 안 보고 말자. 스타킹으로 제 목을 감으셨습니다. 가로 열고 그 스타킹은 제가 다음날 학교에 신고 가려고 빨아놓은 건데 가로 닫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가 이제 토 안 나오제? 네 할머니. 전 간신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땐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케이 해줘야죠. 말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 안 돼. 더 쪼여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네. 미리 약속이 되지 않는 수신호는 위험합니다. 스타킹으로 목을 한동안 묶고 나니 신기하게도 정말 토가 안 나왔습니다. 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살아야 되니까요. 생명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죽을래 토할래라고 하면 그냥 죽을래 토 안 할래라고 하면 그냥 토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렇게 토를 스타킹으로 진정시키고 나서 다시 큰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깨셨는데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보시고는 이불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럼 너도 하나 덮을래? 뭐 예전에 더맨더머 보면은 왜 둘이 엄청 추운데 오토바이 타고 네. 가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막 도착하고 짐 캐리가 막 손이 어마어마하게 얼었는데 뒤에 타고 있던 그 배우 누구죠?
제프 다니엘스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그럼 너도 하나 낄래? 이러면서 2겹을 여태까지 끼면서 하나를 빼주거든요. 그 긴 여정 동안 한 번도 안 주다가 몇 시간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럼 너도 하나 할래? 이런 장면이 나와요. 거의 그 비슷한 맥락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집에 있을 저와 언니가 궁금했는지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젯밤 이야기를 엄마에게 보람이 어제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며 이야기하셨고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더욱 고마워하시며 후에 용돈을 두둑히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네. 하는 것과 네. 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알았던 일이지만 할머니께서 해주신 햄 반찬은 유통기한이 9월이었고 제가 먹었을 땐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부모님은 서울에 교육 가신 게 아니라 충격적인 반전이네요. 교육에 가신 게 아니라 일본 여행을 다녀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일본 잠옷을 입고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되게 뭐랄까 좋은 선택이에요. 아무리 애가 뭐 초등학교 되고 그래도 네. 거짓말 해서라도 본인들의 시간을 확실하게 즐기셔야죠.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일본 잠옷 입고 폴라로이드 찍은 그 표정들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좋다. 행복해 보여야 더 충격받지 자식이. 자식은 그냥 햄이나 먹고 토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네. 폴라로이드도 그 당시에 찍으셨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긴 글, 논문 이후 처음 쓰는 것 같아서 맞춤법이 여간 신경 쓰이네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편견이긴 한데 미대 졸업생의 논문은 그렇게 긴 글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차피 A4 10장.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뭐 작품과 관련해서의 뭐 그러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림이 되게 크다거나 적어도 뭐 한 200장, 60장에서 200장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네. 네. 15포인트를 썼다거나 뭔가 함정이 있을 것이다. 함부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설득당했어요. 매일 집에서 아이와 의성어 이태어만 하다가 보니 점점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 이번 주 요파씨 마저 듣고 잡니다. 말하지 않아도 항상 요파씨를 만드시는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안녕히 계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박보람 씨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교살의 목적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스타킹이 중요한 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뭐라도 이제 뭐였대? 네, 수건이었겠죠 기본적으로는. 혹은 뭐 이런 게 이제 덕테이프 이런 게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네. 구전이 되면서 꼭 스타킹이어야 되는 걸로 나중에는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오해와 이제 비과학이 들어가는 거죠. 차라리 뭐 숨을 잠깐 멈추게 한다 이런 논리성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와전돼서 스타킹으로 목을 쪼매야 된다. 이렇게 남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류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박보람 씨가 전해주셨던 이런 류의 민간요법은 네.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 의사 선생님입니다. 응급구조사 선생님 여러분. 기본적으로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의도성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3개월 지난 햄. 할머님이 이제 꼼꼼히 살펴보신다. 이 정도면 되겠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기에는 토하는 게 최고다라는 그걸 갖고 계셔서 얘를 어떻게 일부러 어째야 토하게 할까 생각하셔서 햄을 먹이고 밤에 토를 시키면 실제로 그 다음날 네. 어땠다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전히 아팠다 이런 게 없고 생각보다 완쾌하신 것 같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뭐 이렇게 부모님께 전화가 왔는데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됐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내가 다 나았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민감요법을 이제 방송에서 접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경고했습니다. 네, 극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오늘의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랜만에요. 지하철역의 발레리나
네. 신현정 씨에게 사연이 왔어요. 사실은 뭐 빈도로 치자면 오랜만은 아니고 네. 또죠 또. 아 그러네요. 네. 또 왔어요. 왜냐면 발레리나였다가 비키니였다가 이번 사연은 또 뭔가 꽤 길어요. 네, 지금 방금 제가 뒷장을 넘겼는데 꽤 길어요. 네. 네. 이번에는 그동안 조연으로만 나오던 신랑인 것 같죠, 이분이? 네. 전 남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우 앞에 등장하시는군요. 네네. 안녕하세요, XSFM 모두들. 보내주신 콕 집어 콕 김치를 아삭아삭 맛나게 씹어먹다가 문득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명언이 떠올라. 근데 이게 사연 한번 소개가 됐다고 계속 사연을 쓰는 것은 좀 무관한 얘기 같습니다. 네. 상을 물리고 사연했습니다. 밥 먹다 아이디어 많이 나오죠. 그날은 상을 그 남편한테 아야 상 치워라. 그렇죠. 글 써야겠다. 사연 써야겠다. 남편분 아무 말 없이 상을 치웁니다. 네. 왜냐면 또 김치가 생길까봐. 생산성이 높다. 그날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절친의 생일이었습니다. 친구가 최근에 애인과 헤어졌다. 네. 위로를 해주고자 친구 무리들이 모여 강남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별은 우리 알 바가 아니었으므로. 그죠? 구실이 중요합니다. 네. 술자리는 몹시 신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한 일이 생겨도요. 야 헤어졌다며 이러면서 신나게 반갑다고 인사하고 뭐 그렇게 모입니다. 네. 3차로 자리를 옮기자 제 남편의 만취한 무리들도 가세하여 어중이 떠중이 모여노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파티가 되었지요. 네. 남편의 친구가 전철 끊기기 전에 가야 한다고 흥을 깨기에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붙잡아 앉히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런 커플 제일 싫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생일인 양 술이 취해갈 무렵 아니나 다를까 이별의 슬픔이 비어져 나온 친구가 국그릇에 머리카락을 담근 채 통곡을 하고 누군가 나이 먹는 거 다 그래 슬퍼마 내가 30살이 될 때 말이야 이런 듣기 싫은 위로를 하고 3차 정도 되면은 제발 좀 이렇게 국물 있는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 음식점을 안주를 그게 제일 좋군요. 네. 저는 머리 긴 분들 묵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뭐 스타일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국물 안 나오는 데 좀 가자. 3차 정도면은 진짜 좀 이렇게 버팔로윙 나오는 데 가든가 뭐랄까. 그리고 되게 완벽하게 딱 머리끝이 떨어지는 딱 그 자리에 국물이 놓여있죠. 언제나. 위태위태하고 참. 네. 그게 처음에 한두 번 말리다가 나중엔 쳐다봅니다. 얼마나 집어넣나 보자. 이러면서. 약간 뭐랄까 예비군 갔을 때 심정처럼 이런 게 점점 엉망이 될수록 더 엉망이 돼보자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머리를 감아볼까?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면 계속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게끔 좀 의식이 계속 살아있는 것 같고. 조금씩 더러워지면 계속 더럽혀보죠. 내가 오늘을 크게. 뭘 더 할 수 있지, 이제? 크게 추억으로 만들어버리라. 네, 그거 우리 동네 용어로 올롤로라고 했는데요. 듣기는 싫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너무 귀찮아서 다들 못 들은 척 적당히 널브러져 있던 그때. 네. 아주 생생하게 잘 표현돼 있어요. 네. 3차가 돼서 막 설명충 하고 있는 사람 말리지 않는 이유는 힘들어서입니다. 그렇죠. 30분째 말이 없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잽싸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하고 제가 황급히 일어나 따라가 보니 1층에 내린 그는 택시에 낼름 올라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신현정 씨의 남편이었군요. 글쎄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남자친구 아니었나요? 남자친구인가요? 남편인가요? 네. 그냥 이제 호칭을 남편의 친구. 그러면 애매합니다. 네. 좀 더 봐야 되겠어요. 네네. 얼른 달려가 택시 문을 붙잡고 이렇게 혼자 가면 어쩌냐고 말을 하니 그가 사납게 저를 노려보는데 자, 3차쯤 가면요. 이런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네. 이유를 지만 알아요. 그 눈동자에는 특유의 만취성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불살라 버릴 듯한 눈으로 그가 말했죠. 타려면 타고 안 탈 거면 닫아라. 친구가 우리 집에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해? 타려면 타고 안 탈 거면 닫아라. 그 눈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알코올이 깨워낸 디아블로다. 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깨어났다.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저는 일단 택시에 올랐습니다.
문을 닫음과 동시에 그는 눈을 닫고 잠들었고 저는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얘기한 뒤 주머니를 뒤졌죠. 5,000원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집까지 가는 택시비는 15,000원. 카드 택시가 보급되기 전이라 현금을 내야 했습니다. 패기 있게 택시를 잡았으니 디아블로에게 돈이 있겠지 하며 주머니를 뒤졌는데 디아블로 안 해보셨죠? 디아블로는 돈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센데요? 고작 2,000원이 나오더군요. 아, 둘이 합쳐 7,000원이란 얘기군요. 네. 저는 기사님에게 우리의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적금을 뭘 들었고 주식을 뭘 샀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CD는 뭐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면 지금 7,000원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죠? 네. 목적지 부근 현금 지급기 앞에만 내려주시면 돈을 찾아서 택시비를 지불하겠습니다. 네. 라고 말할 생각이었지만 실제로 나온 말은 7,000원 뿐인데 7,000원 뿐인데 가 전부였습니다. 새벽에 금요일 밤 강남역 생일 파티 저인들 술이 안 취했겠습니까? 머릿속에는 설명서만큼 뜻이 분명한 문장들이 지나갔지만 여러 번 말해보아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7,000원 뿐인데 뭔지 알아요. 네. 이걸로 혀를 끌끌 차는 분들은 정말 술 컨트롤이 잘 되시거나 음주 컨트롤이 잘 되시거나 술을 잘 안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본인이 저런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쵸. 잊고 있던지요. 참 묘하게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기억이 나긴 나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 딱 그 중간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은 나고 직전. 기억은 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까지도 7,000, 속으로 7,000원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취해 보이겠지까지는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취해 보일 텐데 이런 것까지 생각나는데 그리고 그 최종 바로 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되게 7,000원 뭐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참 잘 안 오는 지점이긴 해요, 사실. 네, 맞아요. 네. 흔하진 않은 상태죠. 꼭 어느 정도 극한으로 가야 나오는 상황이죠. 제가 7,000원을 100번쯤 말하는 사이 미터기는 쭉쭉 올라갔고 아직 절반도 안 왔는데 어느새 7,000원을 찍었습니다. 택시가 끽 소리를 내며 섰습니다. 여기까지가 7,000원이라고. 기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내리시라고. 7,000원을 100번 말하면 당연히 7,000원에서 내려드리겠죠. 자, 서울에서요. 금요일 밤 강남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돈도 없다는데 끝까지 태워주죠? 그러면 돈과 무관하게 차에 토해요. 시간 낭비인 경우가 많다. 네. 아니요, 기사님. 7,000원만큼 간다는 게 아니라 7,000원밖에 없으니까 집 앞에서 돈을 찾아서 드린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요, 기사님 7,000원만큼 간다는 게 아니라 7,000원밖에 없으니까 집 앞에서 돈을 찾아서 드린다고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제 혀는 끝없이 7,000원. 아니 7,000원. 고작 이런 소리나 내뱉고 있어 사태가 수습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돈을 뽑아서 다시 택시를 타야겠다 싶어 잠든 남편을 택시 밖으로 끌어내렸고 택시는 그렇게 붕 멀어져 갔습니다. 쓰러지는 그를 길가에 데려다 앉히고 현금 지급기를 찾으러 주위를 돌아보니 그곳은 강둑. 불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1차선 뚝방길. 네. 차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오는 어둠의 세계. 전화기도 없고 돈도 없고 일을 어쩌나. 그러고 보니 아까 강남에서 드셨다고 했거든요. 했군요. 네. 그러면은 여긴 저 양재천 정도 되려나요? 강둑. 양재천에 뭐 끄트머리든지 뭐 어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충 어느 길인지 알 것 같다. 그렇죠. 네네네. 강남역에서 양재에서 해갖고 뒤로 그래서 갔는데 그 올림픽대로에서 엄마손 백화점 있는 곳을 따라서 넘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올림픽대로에서요? 네. 탄천에 그 면허시험장을 끼고 있는 네, 그쪽 길이 있어요. 보자. 전화기도 없고 돈도 없고 일을 어쩌나. 다른 차는 정말 안 오는 걸까? 하며 한참을 찻길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 뒤를 보니 남편은 뚝방길 옆 화단에 앉아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때였나 봐요, 좀. 네. 그의 주위에 평화와 안온함이 드리우고 있달까요. 그게 길에 누워 자는 것도 내가 하면 험할 것 같은데 남이 한 거 보면 참 편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래 보고 있자니 무언가에 홀리듯 그래.
힘들게 살 거 뭐 있나? 잠이 오면 자고 그러는 거지. 일단 자고 모두 나중에. 이런 생각이 밀려왔고 저도 모르게 회양목 사이에 앉을 자리를 만들고 있더군요. 이런 거 은근 기억나요. 누워 잠들기 전에 자리 만든 거. 그렇죠. 이런 곳에서 잠이 올까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가시기도 전에 잠들었고 제법 오래 깊은 잠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신없이 깨어나니 사방팔방 번쩍번쩍 빨간불이 돌고 있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와 있었어요. 고요한 뚝방길이니 조용히 말해도 충분히 들릴 법한데 천둥 같은 사이렌 소리를 뚫고 확성기로 울려 퍼지는 경찰의 목소리. 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이 말 들어본 사람 없더라고. 나는 살면서 다 한 번씩 들어보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 눈을 뜨자마자 시뻘건 불이 왕왕거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니 순간 여기가 불지옥인가 싶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스프링 튕기듯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확성기가 다시 말했습니다. 쭉 걸으십시오. 앞으로 쭉쭉. 길이 좌우로 뻗어 있는데 앞은 어디라는 걸까?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남편은 방금까지 타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론가를 향해 씩씩하게 혼자 걸어가더군요. 전쟁 나면 혼자 피난간 인물이다. 혼자 피난갈 인물이다. 생각인지 욕인지를 되뇌이며 그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려대며 거북이처럼 제 뒤를 따라왔죠. 빨간불이 정신없이 윙윙대고 그렇게 쭉쭉 걸으시라고 확성기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우리는 30m쯤 열심히 걸었습니다. 길의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뭐가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뭘 이렇게 자꾸 걸으라는 걸까? 그러다 번뜩 제 머리를 스친 생각은 걷다가 술이 깨면 차에 태워주려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계속 따라올 까닭이 없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박또박 힘차게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걸음의 취기가 보이지 않더군요. 경찰차에서도 이런 내가 잘 보이려나 뒤를 힐끗대며 20걸음쯤 걷자 확성기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 역시 이거였군. 경찰차. 그렇게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나. 뭐? 경찰차. 찾길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그렇게 쭉 걸으십시오. 마라톤 하는 것처럼 페이스 유지하고 페이스 고개 들고 무릎. 저 미사리에 갔더니 조정 동호인들이 연습하고 있고 그쵸. 그 옆에 확성기. 레인에서는 자전거로 맞아요. 코치가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붕 하고 경찰차가 떠나갔습니다. 황망하게 선 뚝방길에는 또다시 어둠과 정적이 드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길에 쭉 걸어서 어딜 가라는 거야. 이럴 거면 자기에 두지 뭐하러 깨운 거야.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 분노의 동의를 구하려 남편을 보았더니 그는 새색시처럼 다소곳하게 쪼그리고 앉아 화단에 나무를 헤치고 있었습니다. 회양목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몸을 비집어 넣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쿨쿨 자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잠든 그를 깨울 기력도 없고 깨워서 어찌할 방법도 없고 자다 깨서 사지에 힘도 없고 잠든 그는 또 편안해 보이고 하여 잠이나 더 자자라는 결론에 자연스레 도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앉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고 이슬을 제법 맞을 때까지 잤습니다. 이슬을 맞고 추워서 깬 것은 아니고 우리의 잠을 또 깨운 것은 경찰차였습니다. 아까 그분들 여기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을 떠보니 또 빨간불이 사방에 일렁이고 또 천둥 같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불지옥이 또다시 펼쳐지다니 이것은 데자뷰인가? 아까가 꿈인가? 지금이 꿈인가? 정신이 몽롱하더군요. 이것도 경험이라고 적응이 되는지 이번에는 처음처럼 당황스럽지 않았고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에 되려 짜증이 좀 났습니다. 이게 두 번만 해도 이렇게 될 수 있군요. 침착하게 남편을 흔들어 깨우자 그는 눈을 뜨고 상황을 살피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것쯤은 익숙하다는 태도로 또 혼자 어딘가를 향해 또박또박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 피난 가도 혼자 갈 인물이다. 또 욕을 되뇌이며 뒤따라 걸었죠. 걸으라는 말이 확성기에서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마치 걷기 위해 태어난 순례자 마냥
이 잔소리 듣기 싫은 마음 피곤할 때 예 일렬로 서서 비장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확성기가 쩌렁쩌렁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까 그분들 거기 서세요.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경찰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건 많은 저는 투항하는 폐잔병처럼 얼른 두 손을 벌쩍 들었죠.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경찰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팔 내리시고 취객한테는 보통 잘 안 시킵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아, 잠을. 그러니까 왜 여기서 자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강남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7,000원 뿐이라 택시기사님이 여기 내려줬는데 현금 지급기가 없고 너무 졸려서 일단 좀 잤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제가 내뱉은 말은 7,000원. 아니 꽤 주무시지 않았나요? 고작 저 한 단어가 전부였죠. 그날 제 혀는 아무래도 저 단어를 1000번쯤 말할 요량이었는지 잠을 그렇게나 자고 일어났는데도 나오는 말은 7,000원 뿐이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제 대답을 들은 경찰의 표정은 상한 고기를 씹은 듯 일그러졌고 이보다 나은 대답을 요구하는 눈빛으로 제 뒤에 남편을 흘낏 보시더군요. 남편은 방긋 웃었습니다. 전 이 반응은 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밉다는 건 알겠어요, 지금. 신현정 씨께서. 아. 경찰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차에 타시죠. 가면서 얘기합시다. 뒷좌석에 우리가 탑승하자 경찰이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4차 열반에 드셨고.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밖에서. 최고죠. 그렇구나. 최고죠. 아, 이거야, 이러면서. 여름이라도 새벽에는 어쨌든 추우니까 갑자기 이렇게 차 같은 데 타면 되게 좋잖아요. 저는 문이 실제로 안에서 안 열리는지 보려고 차 문짝을 연신 딸깍대고 있었죠. 정말 안 열리더군요. 앞자리에 두 경찰은 잠시 얘기를 나누더니 뒷자리에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저 남자가 나쁜 짓 하려고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강둑에 끌려간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런 거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얘기하세요, 아가씨. 예. 그들의 얘기인 즉슨 저 남자가 술 취한 혹은 약간 모자란 저를 으슥한 강둑으로 끌고 가 성폭력을 행했거나 그런 종류의 시도를 했다면 딱 하다 생각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그런 사람은 처벌받는 게 맞으니까 자기들에게 신고를 하라는 거였죠. 이 험하고 긴 얘기 가운데 제 뇌리에 박힌 것은 오직 한 단어. 아가씨. 이 그리운 단어를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결혼 4년을 거치는 동안 타국의 언어처럼 생소해진 아가씨라는 호칭을 이 새벽에 경찰차 안에서 듣게 될 줄이야. 정신머리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시민에게 아가씨가 뭐냐고 따박댔겠지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요 무대를 보는 해외 동포처럼 잊고 살았던 그리움이 밀려왔을 뿐. 감격한 저는 몸을 벌떡 일으켜 앞좌석에 다가갔고 두 경찰은 역시 뭔가 있구나 하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제 쪽으로 귀를 모았습니다. 저는 쫑긋 세운 그들의 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네, 말씀하세요. 정말...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아가씨로 보여요. 뒤로 가세요. 경찰이 고함쳤습니다. 경찰들은 언짢아 보였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 다 기분이 좋으시죠,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남편분은 뭐 이 상황과 상관없이 기분이 좋게 주무시고 계시고. 남편은 뒷자리에 아예 드러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쯤 되니 그의 일관성에 감탄하게 되더군요. 시트에 편하게 몸을 기대고 바라보는 창밖의 야경은 아름다웠고 다른 차들이 잘 비켜줘서 부드러운 주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경찰차는 관할구역 끝 편의점 앞에 도착했고 경찰들은 여기서 돈을 뽑아서 택시를 타고 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보니 강남에서 걸어왔어도 도착했을 법한 시간. 라이언 일병이라도 구하고 온 듯 지친 우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만 벗고 뻗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새벽에 일이 번쩍 떠올라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선배 어제 우리 어떻게 집에 들어가는지 알아? 그가 귀찮은 듯 돌아 누우며 말했습니다. 택시 타고 왔겠지. 역시나
김밥 꼬다리 2개를 이어붙인 듯한 그의 기억력 탓에 그는 그 밤의 은인을 택시나 여겼지만 저는 그 밤 이후 세금 내는 일이 아깝지 않고 택시비가 없어도 겁이 나지 않고 경찰차만 보면 아는 척을 하고 싶어지는 경찰 친화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사연에서 좋게 된 사람은 저나 남편 그리고 딱히 경찰도 아닙니다. 좋게 된 사람은 전철 끊기기 전에 가야 한다던 남편의 친구, 현금 인출기 수수료가 아까워서 해당 은행을 찾아다닐 만큼 알뜰하신 분,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저희가 갑자기 증발하는 바람에 모두가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강남에서 연신내까지 할증 택시를 타고 가셨다지요. 그날의 억하심정 때문인지 저희가 언덕 위에 외딴 집으로 이사온 지금까지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는데 적다 보니 제가 더 좋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민중의 지팡이로 활약하고 계실 많은 경찰 여러분과 긴 글을 읽느라 고생 많으셨을 XSFM 식구들께 감사를 전하며 이만 안녕히. 네. 네. 왜 점점 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파 씨의 사연은 제발 한 귀로 듣고 흘리십시오. 아니다, 이거는 좀 기억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저도 부끄럽긴 하지만 20대 초중반에 딱 한 번 경찰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거든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를. 그거는 이제 정말로 거기서 주무시면 안 될 때 하던가요? 아니면 그냥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아까 저는 그냥 서로 이제 경찰도 저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찰을 당연히 이해한 게 생각보다 이게 지구상에는 사람이 주무시면 안 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자도 될 곳이 되게 적어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이런 상황들에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학교 앞에 되게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들 태워가지고 집에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보호를 좀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알아서 가라고.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는 길에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딱 신현정 씨가 정확히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움직여봐야 더 나아질 것도 없다. 라는 결론을 낸 뒤에 움직이는 겁니다. 한 4발만 더 가서 어딘가에서 자야지? 한 다음에 다 계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연 읽고 보니까 꽤나 기억이 나네요. 건물 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면. 그쵸. 바람을 좀 덜 맞을 것이고. 혹은 가게 앞은 혹시 모르니까 자면 안 되겠지.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런 생각까지 다 하잖아요. 네, 열려있는 가게 말고. 그 다음에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내일 여는 가게 뭐뭐 있나. 식당들 말고는 없는 거예요. 보니까 복사집하고 인쇄집하고 이렇게 주말에 닫는 데들이 많았어요. 여기 좋겠네. 자리를 잡아서 자다가 경찰이 이제 사연 올리면서 기계로 말을 하시길래 훌떡 깬 다음에 감탄했죠. 썬팅돼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놀래서 다시. 예. 그때 저도 할증 요금 다 내고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나네요. 늘 생각하는 게 그런 걸 관리 혹은 이제 선도해야 되는 입장들은 그런 경우를 자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생각해서 특수한 상황에서 여기가 최고로 좋겠다. 라고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여기부터 가보자. 다 거기야. 근데 경찰은 본인이 길에서 자본 적이 없으니까 파트너하고 궁금해는 하겠죠. 왜 맨날 저기서 잘까? 열선 깔렸나? 어떻게 보면 알아서 스폿을 만들어서 네. 경찰분들이 좀 편안하게 몇 군데만 체크하면 되니까요. 열이면 열 다 거기에 가 있다. 노상 수면존. 시가 지정해 놓은 듯한. 술 취한 사람들은 다 또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봤더니 여기가 최고다. 그죠. 그러면 신현정 씨 커플이 주무셨던 그 자리도. 사실은. 예, 꽤나 많이 이런 일이 생기는 곳. 네.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강력범죄가 있었던 곳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는 다행히 강력하게 취한 두 사람이었다. 예. 라는 얘기였습니다. 누구도 따라하지 않길 바라면서, 광고를 듣고 오늘의 두 번째 곡을 듣고 돌아올게요. 네. 두 번째로 듣고 오신 곡은, 서자영이라는 아티스트의 새벽 램프라는 노래였습니다. 좀 전에 들으셨던 정미라 씨의 노래보다 이틀 더 요즘 노래입니다. 11월 30일에 나왔네요. 네. 하지만 서자영 씨는 이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생애 첫 싱글인 것 같아요. 첫 싱글이라고 나왔네요. 아직 포털에 정확하게 프로필도 안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이 참 어떻게 보면은 장르적으로는 폭이 좁아 보여도 네. 듣고 있으면은 하나하나
아, 이 사람은 또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멋이 있구나 생각이 들고, 이 곡도 어떻게 보면 심플해 보이지만은 편곡은 이제 달인이라는 분이 하셨다고 지금 크레딧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달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편곡의 달인. 아, 제가 좀 그렇게 코가 맹맹해서. 네. 아, 달인이라는 분이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악기 편곡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유려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훌륭한 포크 장르의 노래 두 곡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파일에서 이런 음악은 기본적으로 뭐 다른 특성보다도 새벽 램프 이름이라든지 뭐 편곡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공을 들인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조합이 잘 될까? 새벽 램프라고 하자. 제목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신인의 섬세함들이 느껴진달까? 되게 조합을 잘하고 싶은 마음과 그 선택들 그리고 조심스러움들. 곡의 분위기를 보면 이 배경이 원룸일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요 고래한테서 뽑은 등유 같은 걸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램프에? 따라서 그건 막 옛날에 보물섬 막 이런 데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가? 여기 나온 너의 따뜻한 불빛이라 하면 이건 1인 가구에 종종 쓰이는 그 미니 열풍기 일 것으로 보여요. 아, 너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아니, 너의 따뜻한 불빛이라는데 빛이 나는 사람하고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이게 신현정 씨의 저 사연을 듣고 와가지고 보니까요. 이 한 줄만 눈에 딱 띄어요. 조용히 잠들고 싶을 뿐이야. 제가 참 선곡을 잘했죠? 이게 전에 확실히 오랜만에 이런 생각 드네요. 전에 어떤 사연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곡이 들리는 느낌이 다릅니다. 맞아요. 아무튼 사연과 상관없이 여러분만의 시간에서 서자영 씨의 음악을 온전하게 감상하고 싶으시면 파인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자영의 데뷔 싱글 가운데서 새벽 램프를 들으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요. 시카고에서 홍신해만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 코에 뭘 집어넣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코케인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코를 뚫고 왔어요. 방금 어떻게 되게 신기한 방법으로. 홍신해만 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 공부 노동자입니다. 5년 전 필라델피아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 오래 계시네요. 저는 당시에 신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아, 신학도세요? 졸업을 하려면 교회 혹은 기독교 관련 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마쳐야 했습니다. 현장 실습이 있죠.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았고 마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진보적 성향의 교회가 있어서 그 코 뚫는 건 뭐 오래 안 가네요. 처음엔 좋았는데 20초 동안 막히고 있어.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까 교인 등록을 하고 목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려 실습 과정을 밟았습니다. 좋네요.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다니. 실습의 일환으로 저는 종종 사회 이슈가 생기면 시청에 가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거나 뭔 실습이 이래요? 투표권도 없는 주제에 선거철이면 투표 독려 전화를 돌리거나 원래 그 미국은요 투표권 없는 사람이 정치활동하는 거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정치 신학 관련 세미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일은 쉘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딜 가나 이 사회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 하나로 이 쉘터 프로그램을 보나 봐요. 토요일 아침이면 늘 일찍 일어나 자원봉사자들과 홈리스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대접하고 기부받은 옷과 생필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고 기도가 필요하다며 오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집 혹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담당하는 기관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로컬 커뮤니티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하는 일이죠. 저희의 교회는 날이 추운 11월부터 4월까지는 아예 교회를 개방해서 홈리스들이 먹고 씻고 잘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쉘터는 지역의 여러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파티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일은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까요? 꽤나 오랜 문장 동안 어떤 본인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 단락은 뺄걸. 자기 자랑.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지금 코드 맡겨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 UMC가 읽어주시도록 할까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네. 제가 읽을 수 있는데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할게요. 네. 저는 그렇게 쉘터에 머무르는 홈리스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근처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밤에 집에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뒤를 돌아보니 그는 남루한 차림을 한 중년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필라델피아에서 나름 안전하다는 곳이지만 그래도 밤에는 종종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에 잔뜩 긴장해서 빠른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도 덩달아 빨라졌고 급기야 에이! 에이! 라며 뒤에서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르는지 몰라도 부르면 무섭습니다. 밤에는. 그렇죠. 저는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서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함께 달리며 저를 쫓아왔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헤이! 헤이맨! 헤이맨! 이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 헤이맨, 헤이맨, 헤이맨이 아니라 헤이먼? 네. 네. 제 이름이 한국어로 해만인데요. 아, 그렇군요. 홍실. 아주 별거 다닌 포인트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신 해만 씨. 네. 영어로는 헤이먼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저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고 다가오는 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는 쉘터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평소에 밥도 같이 먹고 기도도 함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제야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입이 안 떨어졌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에맨 하며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갑자기 뒤에서 누가 오길래 깜짝 놀랐다고 넌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괴한타며 집에 가는 길이냐 물었고 저는 그렇다 답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대화는 없었고 그냥 안부 정도 묻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미안함과 죄책감에 괴로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괴로웠고 평소에 그렇게 욕하던 레이시스트가 바로 나였다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또 같은 유색인종으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 빨리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기도 해요. 토요일 아침 쉘터에서 어김없이 그 친구를 다시 만났고 그 친구는 그날 거리에서 만나 반가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달아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는 아니라며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만 괴로운 마음은 내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쉘터에서는 2회 정도 일했고 실습을 무사히 마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위 과정을 위해 필라델피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쉘터에서 친구들과 작별 인사하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네요. 겨울이면 지금도 그때 생각이 자주 납니다.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오가며 차 안에서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홍신 해만 드림. 네. 참, 묘한 사연이에요. 왜요? 아, 그죠? 네. 이것은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홍신 해만 씨가 이름을 바꿔야죠. 어떻게 불러도 자기 이름인지 뻔히 알 수 있는 이런 이름으로. 디캔비, 뭐 이런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아니, 근데 또 헤이만 했을 때 오히려 이제 곧바로 알아들으시긴 했잖아요. 네. 본인도 이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헤이만 하고 쫓아오는데 무서웠다 이게 아니라 사실 헤이만 할 때는 곧바로 뒤돌아보셔서 네.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사실 이름에 관련돼서는 되게 짧은 이 부분만 사실은 좀 재밌는 부분이고 네. 나머지 사실 죄책감에 대한 그렇죠. 죄책감에 대한 고해성사다. 아 그리고 아픈 자기 자랑인 거. 저희에게 괴롭다. 네. 고해해 주신. 근데 이제 그럴 것 같긴 한 게 H로 시작하는 이름은 짧게 부르면 그냥 대명사격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기 이름을 따갈까요? 개만지. K먼이 잘 들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헤이. 네. 헤이만. 그러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다른 나라들 가보면 사실은 큰 나라 아니어도 어딜 가도 되게 많은 곳들이 밤에 조명이 어두워요. 그쵸. 네. 아는 사람도 빨리 알아보기 힘들겠으리. 저도 늘 그런 생각해요. 밤에 이제 좀, 여긴 너무 어둡지 않나. 뭐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골목도 어두울 때는, 이게 전력이라는 것에, 사실 근데 국가에서 쓰는 전력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나요? 저도 뭐, 그냥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최악의 상황,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 상황에 맞춰서 조도를 밝혀놓으면은 밤이라는 게 없어지려나? 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항상 안전을 생각하면 훨씬 밝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전력 때문일까? 아니면은 실제로 모두 그렇게 밝게 하면은 자고 싶은 사람이 못 잔다던가 생각보다 인간이 인지하는 그게 너무 밝아서 뭐 바이오리듬이 전체 인구에게 좀 나쁜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그래서 걸까? 저기에 보면 아파트들 요즘 짓는 아파트들 보면 조도 관리를 따로 하더라고요. 밤에. 그래요. 예, 밤이 깊어지면 더 줄이고 그리고 정말 밝은 부분들은 집의 창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혹은 조금 더 높은 곳에 집이 있거나. 그렇군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건축 들으시는 분들 중에 건축이라는 조경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부분일 수 있겠네요. 예. 어느 정도 안전이라 하더라도 안전을 위한다 하더라도 도시의 조도는 일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설명이 가능하려나요? 그러게요.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갑자기 이상한 부분으로. 네. 도시공학 이런 거 배우신 여러분. 네. 네. 홍신해만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홍신해만 씨가 레이시스트로서 뭐 그 인지를 하셨겠지만은 사실은 밤에 혼자 가고 있는데 혼자 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뛰어온다라는 것은 네. 언제나 무서운 일 아닐까요? 어릴 때 싸움 많이 한 게 자랑인 형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네. 네. 근데 음악하던 형들 중에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강남역에서 네. 자기를 한참 쳐다보다가 어떤 남자가 다가왔다. 자기 코앞까지 왔다. 그럼 이제 20대 초반에 멍청한 남자는 뭐라고 할까요? 너 뭐야, 씨발 새끼야. 그렇죠. 팬인데요. 사인해달라길래 죄송합니다. 사인해주고 도망왔다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아니 그 정도로 알려졌는데 그런 맥락을 늘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분은. 그렇죠. 예. 모든 사람에게 평상시에 하루 온종일 스타일식이 박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 사람이 다가오면 예, 화나거나 무섭거나 뭐 둘 중 하나다. 그게 본능에 그렇게 생각해요. 거겠죠. 네. 예. 예. 특히나 정말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회식을 정말 안 하거든요. 우리 회사가. 네. 안승준 군도 잘 아시지만. 네네. 그 회식을 하면 이상하게 할 때마다 청취자분을 끝나고 나올 때 만나요. 그래요? 예. 그 늙으면 늙을수록 술 먹고 나오면은 얼굴 보이는데. 꼭 되게 이상하고 부끄러울 때 그 청취자 몇이나 있다고 만나더라고. 그 보면 근데 언제나 만날 때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뭐야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쓱 다가오면은 네. 경찰인가?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런 생각부터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면 네, 사진 찍어드리고. 네. 아무튼 뭐 본인이 그 인종에 관련해서 편견을 가졌다라는 점은 뭐 충분히 저희한테 고백하셨으니까 죄책감을 덜으시고 네, 조금의 위로를 드리자면 누구나 놀랄 수 있는 거다. 그럼요. 네. UMC도 놀란다. 그렇습니다. 욕만 안 합니다. 시카고에서 무사히 잘 지내시고요. 여기까지가 185회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살짝 했더니 차와 관련된 사연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언제 한번 몰아서 예. 아니 중고차와 관련된 사연. 예, 혹은 뭐 자기 차가 중고가 돼도 뭐 그렇잖아요. 와 관련된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고차와 관련된 사연, 좋게 된 사연들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몰아서 이제는 이제 요파 씨가 말이에요. 등 뒤에 거대한 전문가 집단을 달고 있거든요. 예,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한번 진행도 해보려고요. 네. 하지만 신현정 씨의 사연은 정중하게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뭐 이런 사연? 아니. 너무 재밌긴 한데 또 그 중고차요? 그러면서 이제 신현정 씨가 그럼 다시 한번 배를 띄워볼까요? 이러실 필요는 없다. 네. 물론 신현정 사연 무서워요. 아주 글을 잘 쓰시고 재밌긴 합니다만은 너무 서사가 너무 거대해. 맞아요. 네, 요파씨 공개방송 2주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표를 취소하실 분들은 좀 빨리 해주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결정해. 그러니까, 이거예요? 빨리 왜냐면은 부산에서 6월달에 공개 방송할 때 빈자리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판에 취소하신 다음에 이제 확인이 안 돼가지고 당일 막 이럴 때 네, 몇 자리가 있었는데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예, 표 못 구하신 분들한테. 아무튼 정리를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 단순 막판에 이제 뭐 구매자가 변심을 하면 별 수 없다. 네, 네. 미리 알려드리고요. 대전에서는 2주 후에 뵙겠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어김없이 186회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K 엔카지경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였습니다. UMC와